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느껴지는 낯선 피로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예전 같으면 가뿐히 일어났을 텐데 요즘은 이불에서 벗어나기도 힘겹고 일어나자마자 무릎에 손을 짚게 되는 그런 느낌, 여러분도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혹시 오늘 아침도 계단을 오르다가 무의식적으로 난간을 꼭 잡지는 않으셨나요? 이런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마치 물속에서 천천히 가라앉듯 아주 느리고 조용하게 우리 몸은 기운을 잃어갑니다. 아무렇지 않게 넘기기 쉬운 이 작은 신호들이 사실은 몸 깊은 곳에서 울리는 근육의 경고음일 수도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는 순간 몸은 더욱 빠르게 근육을 잃기 시작하죠. 뼈도 튼튼해야 하지만 그 뼈를 감싸고 지지하는 근육이 사라지면 우리 몸은 스스로를 지킬 힘을 잃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넘어진다거나 평소보다 조금 무리했을 뿐인데 몇 날 며칠 앓게 되는 일들이 모두 이 근육의 소리 없는 퇴장이 남긴 흔적이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분명 어제도 계란도 먹었고 저녁엔 고기도 먹었는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을까요? 문제는 먹는 양이 아니라 들어가는 양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단백질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능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20대 시절 계란 하나로 충분했던 그때와는 다르게 지금은 같은 양을 먹어도 절반도 제대로 흡수되지 못합니다. 그 결과 먹고도 부족한 몸이 되어버리는 거죠. 저는 병원에서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밥도 잘 먹고 단백질도 챙기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그럴 때 저는 다시 질문드려요. 언제 드셨나요? 어떻게 조리해서 드셨나요? 다른 음식과 함께 드셨나요? 놀랍게도 대부분의 답은 아무 생각 없이였어요. 맞습니다. 단백질은 양보다 섭취 방식이 훨씬 중요합니다. 한 번은 74세 남성 환자분이 계셨는데 오랜 기간 만성 피로와 무기력함을 호소하시더군요. 혈액 검사에서도 위내시경에서도 딱히 큰 이상은 없었는데 말이죠. 자세히 살펴보니 아침은 대충 커피 한 잔, 점심은 김치찌개에 밥 한 그릇, 저녁은 고기 몇 점. 단백질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흡수는 거의 안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분은 황태국과 두부 반찬을 아침에 챙겨 드시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루 기분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쯤 되면 한 가지 이상한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실 겁니다. 아니, 그럼 병원에서는 왜 이런 얘기를 안 해주나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병원에서는 보통 엑스레이나 피검사로만 건강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근육량은 그런 일반 검진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별도의 체성분 검사나 덱스 스캔 같은 것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1차 병원에서는 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 기운 없는 환자에게도 나이에 비해 괜찮습니다 라는 말만 되풀이됩니다. 하지만 근육 감소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생산 공장이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몸이 단백질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고 그 결과로 근육을 잃게 되는 이 과정을 방치하면 결국 병원비는 늘어나고 가족에게 짐이 될 수밖에 없죠. 특히 단백질 부족은 기초 대사량 감소와 면역 저하, 심지어 우울감과 기억력 저하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만큼 단백질은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라 삶의 질을 결정짓는 요소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한 가지, 조금 기이할 수 있는 정보 하나 드릴까요? 단백질 부족은 밤의 추위를 유난히 많이 타게도 만듭니다. 체온 조절도 결국 근육이 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평소보다 얇게 입었더니 유독 추웠다, 잠자리에서 담요를 더 덮게 됐다 하는 분들은 혹시 내 근육이 줄어든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학계에서도 이 부분은 논란이 많습니다. 노인성 피로가 과연 노화 때문인가, 아니면 단백질 부족 때문인가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환자들을 매일 진료하는 저로서는 말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을 잘 섭취하면 같은 나이라도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저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단백질 섭취는 하루아침에 습관이 되진 않지만 단 한 끼부터 바꾸면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단백질은 결국 오늘 여러분이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작은 선택이 내년 이맘때 건강한 당신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과정을 함께 걷고 싶습니다. 그러니 만약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제가 여기서 하는 일을 정말 좋아하신다면요. 그럼 우리 다음 한 끼를 함께 준비해 볼까요? 그날도 진료실에 들어온 81세 환자분이 저에게 묻더군요. 의사 양반, 왜 나는 이렇게 기운이 없을까?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나이도 많던데도 정정하던데 저는 그분께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습관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허탈하게 웃으시며 이렇게 답하셨어요. 그럼 나는 평생을 헛살았다는 얘긴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바꾸면 됩니다. 누구든지요. 우리는 너무 오래 나이라는 단어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숨이 차도, 자꾸 넘어져도 나이 들어서 그렇지라는 말로 스스로를 설득하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같은 나이인데 어떤 사람은 80이 넘어서도 여행 다니고 계단을 뛰어오르는데 어떤 사람은 60대부터 허리디스크에 고관절 수술, 만성피로에 앓는 소리까지. 도대체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제가 40년 가까이 진료를 해오며 느낀 가장 확실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노화는 정해진 길이 아니라는 것. 나이 그 자체는 숫자일 뿐이고 그 숫자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진짜 건강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화는 사실 대부분이 잘못된 생활습관에서 비롯된 결과물일 뿐이에요. 그 중에서도 핵심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구성할 뿐 아니라 면역세포, 효소, 호르몬의 기본 재료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의 흡수는 떨어지고 소화도 어려워지고 심지어 입맛도 사라져 단백질 섭취 자체가 줄어듭니다. 그러니 가만히 있어도 근육은 줄고 면역은 약해지고 기운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쯤에서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일본의 한장수 마을 조사 결과를 보면 이 지역의 고령자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섭취하는 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발효된 콩 단백질. 청국장과 비슷한 형태의 식품이었죠. 또 스위스의 장수촌에서는 치즈와 우유를 통해 꾸준히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었고요. 즉, 나라와 식문화는 달라도 공통점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한국은 어떨까요? 아침을 거르고 점심은 대충 김밥이나 빵 한 조각, 저녁은 과하게 먹는 식습관. 특히 어르신들일수록 이렇습니다. 그리고는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라고 말하죠. 우리가 건강을 잃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나이에 순응하며 단백질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학계에서도 꽤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기존 영양학에서는 일일 단백질 권장 섭취량을 체중 1kg당 0.8g으로 잡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이 기준으로는 절대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체중 1kg당 1.2g 이상으로 권고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죠. 즉, 같은 체중이라도 60세 이후에는 더 많이, 더 자주 먹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백질은 그냥 많이 먹는다고 다 흡수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위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아무리 고기를 먹어도 그것이 단백질로 흡수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심지어 많은 분들이 계란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계란 하나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고작 6g. 하루에 60g이 필요하다면 몇 개나 먹어야 할까요?
이제는 우리가 먹는 양이 아니라 흡수되는 양을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근육감 소증이죠. 근감 소증은 단지 근육이 줄어드는 현상이 아니라 삶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연쇄 반응의 시작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몸은 30세부터 매년 약 1%씩 근육이 감소하고 60세가 넘어가면 이 속도는 급격히 빨라져서 연 3%까지 줄어듭니다. 10년이면 30%의 근육이 사라지는 셈이죠. 이건 마치 하루 24시간 중 7시간을 통째로 도둑 맞는 것과 같습니다. 무기력과 통증은 그 도둑의 흔적일 뿐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단지 힘이 빠지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첫째, 기초 대사량이 낮아져 체내 에너지 소비가 줄고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기 쉬워집니다. 지방은 계속 쌓이고 근육은 줄어드는 이 악순환. 결국은 비만,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의 씨앗이 됩니다. 둘째, 균형 감각이 떨어지면서 낙상의 위험이 높아지고 넘어졌을 때는 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은 고령자의 삶을 순식간에 침대에 묶어놓는 결정타가 되죠. 실제로 70대 이후 낙상으로 인한 고관절 골절 환자의 절반 이상이 1년 이내에 걷지 못하거나 사망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셋째,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을 담당하는 조직이 아니라 면역세포를 생성하고 조절하는 데 관여하는 거대한 기관이기도 합니다. 근육이 줄면 몸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게 되고 감기 하나에도 오래 앓게 되며 회복도 더뎌집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변화들이 단번에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천천히 눈치채지 못하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개 그냥 기분 탓인가, 오늘은 좀 피곤하네 하고 넘기다가 어느 날 계단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진 후에야 심각성을 깨닫죠. 하지만 이미 근육은 사라진 뒤입니다. 돌이키기 어려울 만큼 말이죠. 이쯤 되면 이상한 기분이 드실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근육 상태를 왜 병원에서는 말해주지 않았을까? 그건 근감 소증이 일반적인 건강검진에서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은 수치로 보이지만 근육량은 별도의 검사 없이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대부분의 건강검진 항목에는 근육량을 측정하는 장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건강검진에 아무 이상이 없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하고 의아해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것은 수치가 아니라 근육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수치를 기록해주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오래전 한 노인정에서 강연을 하던 중 한 할머니께서 눈물을 보이신 적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 나는 내 몸이 아닌 것 같아. 옛날에는 똑같은 일도 웃으며 했는데 지금은 숨이 가빠서 화부터 나. 그 할머니는 몇 해 전까지 김장을 수십 폭이나 혼자 해내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절인 배추 몇 포대만 들어도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금방 피곤해져 소파에 털썩 주저앉게 된다고 하셨죠. 하지만 병원에선 연세에 비해 정상이세요. 라는 말만 듣고 돌아오셨다 합니다.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단지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근육은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삶의 깊은 곳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은 그 근육의 재료이고 우리가 매일 조금씩 챙기지 않으면 근육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학술 논쟁도 있습니다. 노화로 인한 근감소증은 불가피한가라는 주제인데요. 어떤 학파는 근감소증을 자연스러운 노화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충분한 단백질 섭취와 근육 자극 운동으로 예방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저 역시 후자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수십 년간 직접 근육을 되찾은 환자들을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아침 계단을 오르다가 숨이 차고 손잡이를 본능처럼 잡게 되는 그 작은 순간이 근육감 소증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앉았다가 일어설 때 무릎에 힘이 빠지고
마트에서 조금 걷다가 허리를 펴고 쉬고 싶어지는 바로 그 순간. 이 모두가 신호입니다.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기엔 너무 소중한 신호입니다. 여러분이 그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친다면 어느 날 갑자기 병상에 누워 자신을 돌보는 자녀의 얼굴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그 신호를 오늘 인식하고 식단을 단백질 중심으로 조절하기 시작한다면 내년 이맘때는 손주들과 함께 뛰놀고 가벼운 여행도 떠날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근육이 사라지지 않도록 지금부터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그 해답은 바로 우리가 매일같이 먹고도 그 중요성을 몰랐던 단백질에서 시작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저는 그냥 단백질을 많이 먹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이 질문은 간단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깊은 오해를 담고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단백질은 먹는다고 다가 아닙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가 먹은 단백질이 실제로 근육으로 가는 길은 점점 험난해지죠. 마치 좁고 굽은 산길을 따라 올라가는 낡은 자동차처럼요. 우리 몸은 음식을 먹으면 소화기관에서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하고 그걸 흡수한 다음 필요한 곳에 보내 근육을 만들죠. 이 과정은 젊을 땐 매끄럽게 진행되지만 나이가 들면 일단 위산부터 문제가 됩니다. 위산은 단백질을 쪼개는 첫 번째 문지기인데 60대 이후로는 위산 분비가 현저히 줄어들어요. 위산이 적으면 고기나 계란 같은 음식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고 그대로 내려가 버립니다.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그냥 지나가 버리는 셈이죠. 더 심각한 건 별표 동화작용 저항성 별표이라는 현상입니다. 이건 우리 몸이 단백질을 근육으로 전환하는 능력이 약해진다는 뜻이에요. 즉, 젊을 때는 계란 하나로도 근육이 잘 만들어졌지만 나이가 들면 같은 양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걸 두고 노화된 몸은 단백질에 대한 감도가 떨어진다고 표현하죠. 쉽게 말하면 단백질이 몸 안에서 소리 없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단백질을 2배로 먹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문제는 양이 아니라 효율입니다. 하루에 계란을 12개 먹는다고 해도 그것이 모두 근육으로 가는 게 아니라면 소용없겠죠. 게다가 그렇게 먹다 보면 위장은 버티지 못하고 콜레스테롤은 오르고 결국 건강을 해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건 더 똑똑한 섭취 전략입니다. 우선 아침을 반드시 챙기셔야 해요. 특히 나이 들수록 아침에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밤새 공복 상태였던 몸은 아침 단백질을 가장 잘 흡수하고 하루의 기초 대사량을 결정짓는 시점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아침을 건너뛰거나 커피 한 잔으로 때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근육을 지킬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건 단백질을 하루에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20에서 30g 정도의 단백질만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그냥 소변이나 대변으로 빠져나가죠. 그러니 하루 3끼를 골고루 챙겨 먹어야 해요. 아침에는 두부, 점심에는 생선이나 콩, 저녁에는 계란찜이나 버섯볶음처럼 말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단백질을 흡수하도록 도와주는 영양소들과의 조합도 중요해요. 비타민 B군이 그중 하나입니다. 특히 비타민 B6, B12, 그리고 엽산은 단백질 대사를 도와주기 때문에 꼭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란 노른자, 브로콜리, 현미밥, 통밀빵 같은 음식들이 이에 해당되죠. 또 하나의 조력자는 건강한 지방입니다. 예를 들면 들기름이나 참기름 같은 기름들이 단백질 소화를 도와주고 세포막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흡수된 영양소가 제자리로 잘 도달하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죠. 들깨가 계란보다 단백질이 훨씬 많은데도 생각보다 잘 안 알려진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 5가지를 알고 나면 아마 냉장고를 새롭게 보는 눈이 생기실 겁니다. 첫 번째는 바로 황태입니다. 황태 100g에는 무려 75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계란 12개 분량이에요. 그것도 위에 부담을 주지 않고 흡수도 잘 되는 형태로요. 황태는 명태를 겨울바람에 얼렸다 녹였다 반복하며 말린 건데 이 과정에서 수분이 빠지고 단백질이 응축되면서 고단백 식품이 됩니다. 특히 메토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간 기능을 도와주는 효능도 있죠. 그래서 술 마신 다음날 숙취 해소로 황태국을 찾는 거예요. 중요한 건 국물만 마시지 말고 건더기를 꼭 드셔야 한다는 거. 많은 분들이 황태국을 끓이면서 국물만 후루룩 마시고 황태 건더기는 남기시는데 정작 단백질은 그 건더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황태를 조리할 때는 쌀뜨물에 불려보세요. 비린내도 잡고 단백질 추출도 잘 됩니다. 무와 미역을 함께 넣으면 단백질 흡수를 도와주고 맛도 깊어지죠. 두 번째는 두부입니다. 두부 한 모에 약 20g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가격도 부담 없으며 소화도 잘 돼요. 특히 단단한 모두부를 고르시면 단백질 함량이 훨씬 높습니다. 순두부는 부드럽고 수분이 많아 함량이 떨어지거든요. 또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들어있어 뼈 건강에도 좋고 특히 갱년기 이후 여성분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식품이죠. 조리도 간편해서 아침엔 두부찜, 점심엔 두부조림, 저녁엔 된장국 속에 넣어서 드시면 하루 3번 다른 방식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병아리콩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아기자기한 느낌이지만 실은 작고 강한 단백질 덩어리예요. 100g에 약 20g의 단백질, 게다가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장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요. 특히 비타민 B9이 풍부해 단백질 흡수율을 높여주고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특성 덕분에 식후조름도 줄여줍니다. 병아리콩을 간편하게 활용하려면 대량으로 삶아두는 게 좋아요. 1kg 정도를 반나절 물에 불렸다가 압력솥에 20분만 삶아보세요. 다 삶은 후엔 한 컵씩 소분해 냉동해두면 언제든 간편하게 꺼내 쓸 수 있습니다. 밥 지을 때 넣거나 샐러드에 올리거나 간식처럼 그냥 한 줌 드셔도 좋고요. 믹서에 갈아 죽으로 만들어 드셔도 위장 부담 없이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특히 위가 약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네 번째는 들깨입니다. 예상치 못하셨죠? 나물 무칠 때 살짝 뿌리는 조연 정도로만 생각하셨던 들깨가 사실 단백질 비율로 따지면 무려 20%가 넘습니다. 들깨 한 큰술에 약 3g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매우 좋아요. 들깨에 들어있는 알파리놀렌산은 몸속에서 잎에 대시에로 전환되면서 혈액순환을 돕고 뇌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들깨는 반드시 볶아서 가루로 보관하시고 가급적이면 한 달 이내에 드셔야 해요. 쉽게 산패되니까요.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에 뿌려도 고소하고 선식에 타서 마셔도 좋습니다. 단, 칼로리가 높아 하루 1스푼에서 2스푼 정도가 적당해요. 고혈압약이나 혈액순환제를 드시는 분은 드시기 전 의사와 상담해 보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 5번째는 가장 의외일 수 있는 시금치와 버섯입니다. 채소가 무슨 단백질이에요? 하고 고개를 갸웃하실 수도 있겠지만 시금치 3컵에는 약 2g의 단백질, 버섯 100g에는 3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물론 양은 적지만 칼로리가 거의 없고 자주 먹기 쉽다는 점에서 매우 좋은 보충원이 됩니다. 특히 시금치는 비타민 K, 마그네슘, 철분, 엽산까지 풍부하고 버섯은 베타글루칸이라는 면역 강화 성분이 있어요.
버섯은 종류에 따라 효능이 조금씩 다릅니다. 느타리는 단백질이 많고, 팽이는 식이섬유가, 표고는 면역력 향상에 특화돼 있죠. 보관할 때는 종이봉투에 넣어 냉장 보관하고, 사용 전에는 물에 씻지 말고 마른 천으로 닦는 게 좋습니다. 습기에 약하거든요. 이 5가지 식품들은 모두 값비싼 건강식품도 아니고 외국에서 공수해온 것도 아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익숙한 식재료들이에요. 단지 몰랐을 뿐이죠. 그런데 이 식품들을 똑똑하게 조합하면 계란이나 고기 없이도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물론 고기도 좋습니다. 그러나 고기는 자주 먹기 어렵고 나이 들수록 소화도 쉽지 않죠. 그러니 오늘부터는 황태, 두부, 병아리콩, 들깨, 시금치와 버섯 같은 부드러운 단백질을 중심으로 식탁을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이 5가지 음식의 공통점은 단순합니다. 하얀색 체크표 단백질 함량이 높고, 하얀색 체크표 소화 흡수가 잘 되고, 하얀색 체크표 가격이 합리적이며, 하얀색 체크표 조리도 쉬워서 누구나 실천 가능하다는 것.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어떤 음식을 식단에 추가해보고 싶으신가요? 아침 황태국부터 두부조림, 병아리콩 반찬, 들깨 나물, 시금치 무침까지. 어느 하나도 특별하거나 어렵지 않죠. 내 몸을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은 항상 가장 쉬운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자, 이제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들을 알게 되셨으니 다음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거 될 겁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인가요? 바로 그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길을 잃곤 합니다. 단백질은 단순히 많이 먹는다고 해서 근육이 늘지는 않습니다. 마치 책을 많이 사놓는다고 공부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닌 것처럼요. 오늘은 단백질 섭취의 타이밍, 조합, 금기사항에 대해 아주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섭취 타이밍의 과학입니다. 우리는 흔히 아침은 대충, 점심은 바쁘게, 저녁은 푸짐하게 먹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단백질은 이렇게 먹으면 효율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몸은 한 끼에 단백질을 최대 20에서 30g 정도만 흡수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근육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배출되거나 지방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끼 몰아서 고기를 실컷 먹는 방식은 소용이 없고 오히려 3끼에 나눠 균형 있게 먹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특히 아침 단백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아침은 우리 몸이 밤새 공복 상태를 유지한 뒤 처음 음식을 받는 시점입니다. 이때 단백질을 넣어주면 우리 몸은 그것을 복구 연료로 가장 잘 인식하고 활용하죠. 반면 아침을 굶거나 탄수화물만 섭취하면 몸은 단백질 합성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근육을 에너지원으로 분해하기도 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권해요.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아침에 단백질은 약처럼 드세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죠. 황태국 한 그릇, 두부 반모, 병아리콩 한 줌만 드셔도 근육이 아주 기뻐합니다. 두 번째는 조합의 마법입니다. 단백질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섭취하는 도우미 영양소들이 흡수를 크게 좌우합니다. 우선 비타민 B군, 특히 B6, B12, 엽산은 단백질 대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계란 노른자, 시금치, 브로콜리, 현미밥, 통밀빵 같은 음식들에 풍부하죠. 단백질 음식을 드실 때 이들 식품을 곁들이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또한 건강한 지방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들기름이나 참기름은 단백질의 흡수를 돕고 세포막을 튼튼하게 만들어 영양소가 제자리에 도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들깨가루를 나물에 뿌리거나 참기름으로 무쳐 먹는 조합이 사실은 매우 과학적인 궁합인 거예요.
그리고 발효식품을 함께 드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된장국, 청국장, 김치 같은 음식은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켜 소화력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하루 한 끼만이라도 이런 조합을 시도해보세요. 그리고 그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1년 뒤를 얼마나 다르게 만들어줄 수 있을지를 스스로 체험해보시기 바랍니다. 몇 해 전 제 진료실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온 환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름은 박순덕 씨. 당시 72세였고 손주 2명을 키우며 사시는 분이셨어요.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은 마치 오랜 시간 비를 맞은 나뭇가지처럼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걷는 걸음은 더뎠고 말끝엔 늘 요즘은 뭐든 다 힘들어요 라는 문장이 따라붙었습니다. 그날 그녀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아이들이 자꾸 놀자고 하는데 무릎이 아파서 같이 앉아주기도 버겁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저는 그녀에게 단백질 섭취량과 식습관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예상대로 아침은 간단한 국에밥, 점심은 김치나 멸치 몇 개, 저녁은 식욕이 없어 건너뛰는 날도 많았습니다. 처방은 단순했습니다. 약이 아닌 식단의 조정. 저는 그녀에게 단백질 중심의 식사를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아침엔 황태미역국과 두부조림, 병아리콩 반줌. 점심엔 들깨나물과 현미밥, 된장국. 저녁엔 계란찜과 버섯볶음, 시금치나물. 간식은 두유 한 컵, 혹은 병아리콩을 삶아 놓은 것 한 줌. 그리고 꼭 말씀드렸죠. 이건 한 달짜리 처방입니다. 하루 이틀엔 변화가 없지만 3달 뒤엔 거울 속 얼굴이 달라질 겁니다. 한 달이 지나 다시 찾아오신 박순덕 씨는 표정이 조금 밝아져 있었습니다. 무릎 통증이 조금 줄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덜 뻐근하고 손주 손도 잡아줄 수 있게 됐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은 시작 단계였지만 확실한 변화의 조짐이 보였거든요. 2달째, 그녀는 계단을 오를 때 더 이상 손잡이를 잡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숨이 차던 것도 줄었고 한번 쉬면 금방 회복된다고 하셨어요. 3달째가 되었을 때 그녀는 웃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손주들이랑 공원에서 술래잡기도 했어요. 그날은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조용히 속삭이듯 덧붙였습니다. 선생님, 저 올가을엔 가족들과 등산을 가보려고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두 손을 모아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나이에 등산이라니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박순덕 씨의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그녀가 갑자기 헬스를 시작하거나 고가의 보충제를 복용한 것도 아니고 새로운 약을 먹은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녀는 단지 하루 3끼의 단백질을 나눠 담았을 뿐이에요. 그것도 황태국, 두부, 병아리콩 같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들로요. 그녀는 근육이 돌아오면서 면역력이 좋아졌고 피부가 맑아졌고 잠이 깊어졌고 무엇보다 삶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저녁 식탁에 앉아 손주들과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단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같은 식단과 지도를 받은 분들 중에는 허리 통증이 줄어든 분, 화장실을 매일 가게 된 분, 숨가쁨이 사라진 분, 혈당이 안정된 분도 계셨어요. 이제는 이 식단을 아예 3개월 활력 회복 식단이라고 부를 정도로 제 진료실에서는 가장 널리 권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학계에서는 여전히 식단만으로 근감소증을 막을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단백질 보충제와 운동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 다른 쪽은 일상식 중심의 변화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하죠. 저는 두 입장을 다 존중합니다. 다만 제가 본 수많은 사례들은 먹는 습관의 변화가 삶을 바꾸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해왔습니다.
박순덕 씨는 이제 식사 전에 물을 한 컵 마시고 식사 후엔 집 주변을 20분 정도 산책합니다. 그게 끝이에요. 거창한 웨이트 트레이닝도 아니고 고가의 식단도 아닙니다. 다만 그 식탁에 놓인 황태 한 조각, 병아리콩 몇 알, 들깨가루 한 스푼이 그녀의 몸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변화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그녀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언제든 박순덕 씨처럼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욱신거리며 조금만 걸어도 지치시겠지만요. 그렇다고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바로 내일 아침 식탁에 황태 한 줄을 올리는 것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게 무슨 큰일일까 싶으시겠지만 그 작은 한 숟갈이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몸을 지켜주는 가장 단단한 기반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은 결국 매일 반복되는 식사의 총합입니다. 한 끼 한 끼를 어떻게 채워 넣느냐가 근육을 만들고 기력을 회복시키며 활력을 돌게 합니다. 이제는 약이 아니라 식사가, 병원보다 식탁이 여러분의 건강을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떤 식사를 하셨나요? 아침은 걸으셨을 수도 있고, 점심은 대충 김치찌개에 밥 한 숟가락, 저녁엔 간단하게 라면이나 빵으로 때우셨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 식사의 의미를 조금 다르게 보셨으면 합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근육을 채우고 삶을 되살리는 식사로 바꾸는 거죠. 어느 날 제가 진료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 버스 정류장에서 한 할머니가 무릎을 꿇고 앉았다가 일어나는데 몇 분이나 걸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무릎을 짚고 손잡이를 붙들고 결국엔 옆에 있던 젊은 사람이 부축을 해줘야 겨우 일어나시더군요. 그 장면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분처럼 나도, 우리 모두도 단백질이 빠진 삶을 살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이 한 숟갈이 미래의 내 몸을 결정짓는다는 겁니다. 당장 황태국을 끓이세요. 국물은 되도록 싱겁게, 무와 함께. 건더기를 꼭 챙겨 드세요. 두부는 단단한 모두부로 고르시고 쪄서 간장 살짝 뿌리거나 양파와 함께 조림을 하세요. 병아리콩은 한 주먹 삶아두었다가 밥에 넣고 남은 건 냉동실에 넣어두세요. 시금치나물엔 들깨가루를 뿌리세요. 단백질은 물론 뼈와 뇌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유 한 잔, 혹은 삶은 병아리콩 한 줌. 오후 3시에 기적을 만드는 간식입니다.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첫 주에는 아침만 바꾸세요. 황태국, 두부, 병아리콩. 둘째 주에는 점심에 들깨 나물 하나 추가해보세요. 셋째 주에는 저녁에 계란찜과 시금치 무침을 올려보세요. 넷째 주에는 하루 한 번 단백질 간식을 챙기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4주만 지나도 아마 몸이 먼저 반응할 겁니다. 계단이 가벼워지고 밤에 더 깊이 잘 수 있고 변비도 줄고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해지는 느낌이 들 겁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을까요?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근육은 생각보다 회복력이 좋습니다. 우리 몸은 기회만 주면 다시 일어섭니다. 오늘 드린 이야기는 거창한 건강 강의가 아닙니다. 그저 황태 한 줄, 두부반모, 콩 한 줌에서 시작되는 작은 변화입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씀드릴게요. 근육은 사랑입니다. 내 몸을 사랑하고 내 삶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가장 깊은 실천이 바로 단백질입니다. 손주와 더 오래 놀고 싶으시죠? 등산 한 번쯤 다시 가보고 싶으시죠? 병원에 덜 가고 싶으시죠?
그러면 오늘 저녁부터 단백질을 식탁의 중심으로 놓으세요. 그리고 물도 잊지 마세요. 단백질을 분해하고 근육으로 보내는데 물이 꼭 필요하거든요.